이어서 진짜 배기 방송 나울통 시작합니다. 시사팩토리 100.3 모급하는 에피타이저라면 나울통이 바로 메인 디쉬. 나는 울산 대통령이다. 나울통. 여기가 바로 울산 대표 시민주권 쟁취 방송입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완벽 정치 해설가 이태인의 정치 중계석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의회 독식을 주제로 내밀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울산 정치 현안에 대해 중계를 맡은 정치 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이제 정치 중계석으로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근데 저희가 1부에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정치 중계석에 앞서 1부에서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내밀하게 다뤄보고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제가 스킵을 좀 했어요. 진행자 권한으로 스킵을 했는데 사실 우리 광역시의회, 울산에 있는 광역시의회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역시의회 경우에 지난 민주시민교육조례와 학생 노동 인권조례 통과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의원 차이로 불발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소속 천기옥 의원이었죠.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에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두 분은 이게 적절한 결정이라고 좀 보시는지 우리 최건 변호사께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입장 사실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장도 사실 그 정당 소속의 지방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서 사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꼭 위원장이 그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위원장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꼭 못 주겠다 이런 얘기는 협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랑 사실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내용을 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논의 자체가 저는 이 조례의 가장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안 됐다는 게 문제라 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장이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 거거든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이게 내용은 상임위에서 이런 이제 우리 조례 안들이 올라오면 그 조례안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는 내용을 토론을 합니다. 그렇죠. 여야 간에 토론을 하고. 그렇죠. 그 쟁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뭐 혹은 가결 부결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 자체가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최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당론이든 뭐 이렇게 어떤 건 전 사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심의나 혹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상정해서 한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 통로 자체가 막혔으니까 이 위원장님에 대한 뭐 전 그 회의 진행에 대한 또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거기에 대한 반론,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 상임위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2부로 왔는데 1부 분위기가 돼서 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 텐션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이분이 텐션에 제가 미쳐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 광역시의회 질문을 조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향후 이제 광역시의회 추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지 저희 최건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 사실 그 예측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중앙의 문제랑 또 좀 결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짐작건데 합의가 제대로 도출이 되지 않으면 국회법이나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이나 그 광역시 의회 조례에 따라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수당이 선출한다고 사실 형식적으로는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근데 뭐 그걸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마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그렇겠죠. 국회가 혹은 의회가 이렇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지금 방금 뭐 뉴스를 보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통합당이 다음 주 중에 복귀한다는 걸 연합뉴스 속보로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의회도 이제 아마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시고 부의장 한석 그거에 대한 아마 합의 도출이 일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요. 합의 도출. 네, 합의 도출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상임위원장을 가진다고 해서 이게
뭐 완전히 뭐 견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법사위는 좀 특수성이 있지만 네. 다른 뭐 상임위원장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의원 개개 하나가 다 입법기관들이고 그런데 거기서 다 견제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전망은 조만간 뭐 다 다시 정상 운영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제 전망입니다. 뭐 두 분 다 조만간은 정상화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우리 이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정치 중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리 앵커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세율정 코너에서 제일 인상적인 질문과 대답은 뭐였나요, 혹시?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열띤 논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오상택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최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 최건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좀 박쥐 같은 인간인가 봐요. 팔랑귀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합의를 이뤄내고 뭐 협치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항의 정수 나셨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완벽 해설가 이태인의 정치 중계석 듣고 계십니다. 네,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장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정치 중계석에서 좀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인사를 또 해야 돼요. 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오 박사님, 최 변호사님, 자, 김 PD. 저희 울산 유일 시민주권 정치 지하 방송인 나올통의 청취자들께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지요.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오상택입니다. 그 질문 대답하고 또 인사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최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저희 국회랑 광역시의회 이야기만 하고 이제 사실 기초의회 이야기를 못 다뤘어요. 이제 상황이 아주 일관되게 똑같잖아요. 이제 현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오 박사님은 울주, 최변께서는 이제 남구인데 각각 상황에 맞게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오상태 박사님 먼저. 제가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국회, 시의회, 뭐 기초의회 다 이렇게 이게 참 이렇게 중앙부터 기초까지 이게 논쟁이 굉장히 핫한 맞습니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주군도 이제 시의회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울주군 의회가 이제 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이렇게 정리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이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상임위 한 석을 이렇게 두 석을 이렇게 배정했는데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되고 이제 소위 말하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통합당 요구는 최초는 이제 부의장 한 석을 다시 이제 달라라는 요구였고요. 지금은 조금 논의가 좀 복잡하게 흘러가서 뭐 의장 불신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의장 교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위에는 스톱되고 있는 상태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군위에는 현재 완전 정지된 상태다. 정지돼 있습니다. 멈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이제 그 남구의회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그 의석수 중에서 민주당이 7석이고 지금 통합당이 7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수기 때문에 여야 동수기 때문에 의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사실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8년 그러니까 지방의 출범 당시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그러니까 그 전후반기 의장을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의원 전원이 협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협약서에 따라서 그 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협약서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후반기 의장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협약서를 썼으니까 전반기 그 여당이 했으니까 그 후반기는 미래통합당이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조례에 따르면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숫자가 동수가 나오면 연장자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출을 하자. 선출을 하면 그 민주당 후보가 연장자인 경우가 많아서 민주당이 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선출을 하느냐 아니면 합의를 지켜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구, 중구, 북구 모두 같은 상황인데 이제 기초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갈등에 대해 주변에서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시나요? 우리 이제 최건 변호사님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주변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자리 싸움하냐, 나눠먹기 싸움하냐, 뭐 이렇게 관심이 없고 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 욕심으로 보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은 자리 욕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꼭 그 자리가 아니라면 그 유권자들한테 봉사를 못하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 뭐 비슷하죠. 비슷하고 별로 관심 별로 없죠. 기초의회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 네. 사실 국회도 별 관심 없더라고요. 관심은 없는데 네네. 말씀대로 이제 좀 볼상사나운 모습으로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울주군과 남구 의회 빼고는 이제 다른 의회는 그래도 합의는 잘 진행됐어요. 네. 물론 이렇게 뭐 아주 순탄한 합의보다는 무난한 합의는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의회가 좀 지금 현재 논쟁되고 있는 의회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은 기초의회가 이렇게 스톱이 되면 피해는 사실 고스란히 시민들이 봅니다. 국회나 뭐 이렇게 시의회보다는 기초의회가 생활 밀접형으로 좀 많이 접하는 게 많잖아요. 조례안들이. 그래서 시급하게 통과할 조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회가 좀 정상화되기를 좀 굉장히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조광래 진행자는 이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갑작스럽네요. 저한테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을 굉장히 네. 오랜만에 받아봐서 네. 뭐 아무래도 그 볼성사납다라는 표현을 아까 최건 변호사님이랑 오상태 박사님 비슷한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기본적으로 뭐 여던 야던 그런 이념을 떠나서 갈등의 원인들 떠나서 지금 의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네, 뭐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추이를 제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이 아니라 희망. 희망으로 전망하는 게 제 특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제 생각은 그렇고. 네. 네, 오 박사님과 최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전망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 네, 많이 좀 어두워 보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국회나 시의회 같은 경우는 계속 뭐 협상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난하게 어쨌든 합의는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는 드렸는데 여기는 쟁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왜냐하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뭐 의장 불신임을 가버린 거고요. 아까 남구 같은 경우는 그 협약사 문제가 또 쟁점으로 좀 부각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게 해소되기는 참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떤 중재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요. 중재안 없이는 이게 두 의회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교차 상태가 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재안 없이는 교차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최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제가 남구의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가 사실 뭐 이거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협약서를 써서 니네가 뭐 전반기 하고 하반기 뭐 우리가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사실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의문이 있는데 제가 뭐 특정 정당 소속이어서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라 협약서를 쓴 이상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쓴 이상 사실 그거는 합의는 어느 정도 따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사실 지금 왜 그렇게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동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민주당 7석, 그 미래통합당 7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 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2022년 지방선거에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수 나오면 또 어떡해요? 또 힘들잖아요. 또 동수 나오면 어떡해요? 어쩔 수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누굽니까 지금? 자자, 우리 완벽 정치 해설가님, 그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그 생각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요. 그 맨날 자기 입으로 그 미남 정치 해설가, 완벽 정치 해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입이 아니던데? 물론 김 PD가 시켰어. 나도 알아.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줘 계속. 그의 그 걸맞는 멋진 정치 해설 해주시죠. 요건 김 PD한테 그 미남 정치 해설가 입장에서 보기에 이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제가 생각하는 정치 해설은 일단 듣는 데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 PD가 그래 시켰지. 그 갈등 해결책에 대해 이제 오 박사님과 최 변호사님의 의견을 한번 또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이제 최 변호사님. 다시. 갈등을 해서 네네. 아니 자기 이야기하라고 시켰던 그걸 저를 떠넘겨.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듣는 데서 시작한다. 듣는 데서 다시 재물음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죠. 예, 그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 같은 뭐 남구유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거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런 모습,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해결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일을 했냐가 아니라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리 욕심 자체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무슨 자리에 있었다. 단순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구의원이다 아니면 뭐 위원장이다 여기 따라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위원장이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거 봐라 내가 도로는 내가 깔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에서 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오 박사님 이제 우리 갈등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질문 생각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참 힘든 문제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박사님 다운. 그래서 제도적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제도적 해결책. 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울주군하고 남구의회가 지금 논쟁이 되는 의회잖아요. 네. 이 두 회가 참 공교롭게도 이 의장과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방식이 교황식 방식인 거예요. 교황식. 네. 그러니까 이 교황식 방식은 이제 깜깜이로 이렇게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 누가 출마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수당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의장과 뭐 상임위원장 이렇게 내는 거죠. 근데 2010년대 보면 울산 시의회도 이런 교황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논쟁을 통해서 하도 분란이 생기니까 후보 등록제로 좀 바꿨습니다. 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바꾸다 보면 일단은 후보가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출마한지를 알게 되고 입후보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정견 발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유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남구의회하고 울주군의회가 딱 두 의회만 딱 교황식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더 조정이 안 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사실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흘러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선을 좀 먼저 조례 발의를 해서 회의 규칙을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야 콘클라베 비교까지 나왔어. 대단해. 자, 두 분께서 제가 할 말을 너무 엄청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할 말 아니잖아요.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이래 넘길 거야? 네, 그런 완벽 정치 해설가 이태인의 정치 중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 박사님과 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 박사님 먼저. 네. 또네요. 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울산 시민연대 그러니까 전반기 기초의회 평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선 6기보다 민선 7기에서 양적인 조례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선 6기보다 7기 의원들은 좀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네. 기초의회는 국회, 시의회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파행이 되고 교착 상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요체인 기초의회가 아무쪼록 이렇게 좀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우리 울산 시민들도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을 좀 유심히 좀 봐주시고 또 그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좀 호응해 주시고 또 비판하실 것도 비판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뭐 여야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하자면 미래통합당 측에 얘기하는 얘기인데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논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사실 근데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는 왜냐면 어차피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 국회든 지방의회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수당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지네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가서 싸우자. 그렇죠.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논리와 그 현실로 그렇게 설득을 하면 물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꼭 그게 그러니까 장외에서 얘기한다는 게 내부에서 그 토론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조금 이렇게 아까 누구든 사실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한 사람이건 일하는 국회, 일하는 의회가 돼야 된다 대해서는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의를 거치고 단순히 그러니까 비판한 사람들 입장에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실질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누가 올바른 일꾼이었나를 좀 판단받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들어가야 돼. 잠깐 마무리 전에 두 마디만 할게요. 지금 저희 그 김유리 앵커님 모셔놓고 지금 팟캐스트에서는 거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오늘 팟캐스트 녹음 처음인데 한 것도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도 우리 미남 정치 해설가 이태인 씨가 정말 좋은 말을 했잖아요. 정치 해설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다. 홈페이지 찾아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듣게 하면서 저도 잘 배워가는 뭐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태인 씨 거저 먹는구나. 저도 살짝 거저 먹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또 편안한 마음 정확하게 모셨습니다. 저희도 김유리 아나운서께 너무 저희 전문가의 어떤 진행 능력을 옆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무슨요? 오늘...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치면 저는 숨만 쉬는 겁니다. 네. 김 PD 좀 적당히 배분해라. 자, 그러면 앞으로 쭉 같이 해보죠. 자 마지막 한마디. 청취자 여러분께 나올통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거 내 말 하더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자, 시작. 나올통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좀 눌러달라고. 눌러주세요. 지난 6월 22일 울산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취약노동자를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취약노동자의 산재사고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까지 보장하려는 울산 북구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울산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조례 통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조례가 잘 시행되어 노동자의 건강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타팩토리 100.3 목요판과 팟캐스트 나올통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의 길기판, 진행의 김유리 아나운서, 조강래, 이태인, 이동훈, 조연출의 엄유미, 연출의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